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브라 테크놀로지의 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주제가 리테일 쪽에 대한 버티컬에 대한 내용이어서 좀 리테일 쪽에 포커스된 현황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테크니컬하게 제품 소개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시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지브라의 모던 스토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 그 지브라는 아시겠지만 그 산업용 바코드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그다음에 RFID라든지 좀 전에 세션에 있었던 고정식 스캐너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제가 한 69년도에 비즈니스 시작했으니까 한 50년 정도, 50여 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이제 회사 셋업을 하고 이제 미션으로 만들었던 한 50년 전의 미션이었는데요. 사람, 자산,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연결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좋은 산업용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50년 이전에 대한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도 계속 이거에 대한 미션 자체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기에 관련된 솔루션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초창기에 여기 보셨던 것처럼요. 여기 보면 Capture Your Edge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Catch Your Edge라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고객 산업용 솔루션들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장 인력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맥켄지 레포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 5년 전에 리테일 쪽, 유통 쪽의 시장 변화가 이전까지 5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들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잘 아시겠지만 리테일 쪽에서는 사실 구매자의 소비 패턴이 기존과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활용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생겼고요. 이커머스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솔루션하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사실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렇게 지금 솔루션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짧은 시간에 많이 겪다 보니까 실제 저희 리테일 업장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리테일을 운영하시는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제 크게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가장 큰 게 리테일 쪽에서는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통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일하는 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리테일 현장에서 근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시고 거의 1년, 2년 안에 이직을 하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에 대한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해당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하는 Z세대나 알파세대 분들이 이런 포지션에 왔었을 때 기존에 일했던 기성세대와의 의견 차이라든지 아이디어 차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 융합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리테일 현장에서에 대한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운영에 대한 복잡성인데요. 실제 이거 저희가 이제 매년 지브라가 비전 스터디라고 하는 레포트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장 자체가 제조 라인이 있고요. 리테일 쪽이 있고 T&L이라고 하죠. 트랜스포테이션 로지스틱스라는 부분이 있고 헬스케어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4개의 버티컬 시장에 대해서 실무자라든지 의사결정자 아니면 중간 매니저 그래서 보통 샘플 분이 500에서 한 1000분 정도 그리고 APEC 리전, EMEA 부분, 그다음에 북미 쪽, 남미 쪽 해서 4개 대륙에 걸쳐서
해마다 각 버티칼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 통계 자료로 레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리테일 쪽에 대한 저희 비전 연구 그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 뭐 지브라 사이트라든지 이미 오픈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그 76%라는 분들이 매장에 왔었을 때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재고에 대한 운영 부분들, 그 다음에 풀필먼트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고객의 니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아직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고민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운영에 대한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되게 되는 부분들이 고객이 너무 스마트해지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그냥 비벼서 자기가 원하는 거 클릭하고 싼 가격에 사는 게 다였었는데 지금은 단지 일반적인 구매 패턴이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같은 시간에 계획한 걸로 비교해서 온라인에서 사고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 내가 퇴근하는 길에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드라이브스루처럼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주문해 놓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빠른 배송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토 면적이 넓지를 않아서 하루 데일리로 배송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북미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국토가 넓은 나라인 경우에는 사실 1일 안에 배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배송 비용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IT라든지 배송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실제 뭐 구글이나 지금 아마존에서 시작하는 그 예측 배송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챌린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게 이제 비용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에서도 실제 그 예측 배송이라고 해서 땅이 넓다 보니까 그거를 배송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일단 제조사에서 그 상품이 딜리버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다양스럽게도 장바구니에 넣은 거를 다 쇼핑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장바구니에 넣고 만약에 해당한 걸 몇 개를 뺐어요. 그리고 결제한 게 몇 개 빠지면 아마존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보냅니다. 주문하지 않은 것도 일단 보내고요. 잘못 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할인 쿠폰을 드려요. 주문하지 않은 거에 대한 할인 쿠폰을 들고 한 50%이 정도 반값 정도를 드리고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개수가 많아지면 무료 쿠폰 행사에 당첨되셨다고 무료로 드려요. 차라리 그런 게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그걸 배송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우선 제품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측 배송이라는 게 예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백엔드에 따라서 비용 문제라는 게 이걸 극복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이고 전략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고요. 그나마 지금 계속 이런 요청 사항들이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리테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트렌드는 거기에 지금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지브라가 말씀드린 이제 모던 스토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브라의 모던 스토어라는 게 어떤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대한 인력 문제라든지 재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 모던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사실 그 모던의 그 사전적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던 리테일에 대한 개념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던은 현재 상태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실제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 밑에 보시면 직원의 만족도라든지 재고 가시성이라든지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존의 이제 인벤토리 관리를 통한 재고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진을 유지하면서 또 운영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객 중심의 리테일 공간을 저희가 모던 리테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짧은 동영상으로 그래서 지구라가 얘기하는 모던 스토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Tell me something. How do you define modern? Does it mean new or unexpected? Is it something that catches your eye? Does it mean striking, bold, or innovative? What if we could help you be modern all the time? So you can face your biggest challenges, whether that's managing and retaining your people, optimizing and tracking your inventory, or creating the best experience possible for your customers. No matter how long we've been in this business, we never stay static. Zebra's always looking for ways to evolve. That's why we have a new vision for retail we call the Modern Store. Be new, be innovative, be bold. Let's build your modern store together. Are you ready?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현재 트렌드가 반영되기 이제 고객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리테일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직원 참여도를 높이는 게 실제 서베이 조사에서 보면은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결과를 게이징을 해보니까 실제 직원의 참여도가 높은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147% 한 1.5배 정도의 생산성이 더 개선되었던 걸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미아 쪽도 그렇고 에이펙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업무 참여도, 그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생산성을 할 때 가장 큰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저번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채용에 대한 부분, 이직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통계적으로 한 8% 정도 이직률이 감소하고 있고요. 실제 작업을 제때 끝낼 수 있는 달성도도 95% 정도 이상 개선이 되어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을 절감을 유지할 수 있는 한 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재고에 대한 인벤토리 관리들.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 나온 재고 내용하고 실제 창고에 있는 물리적인 재고의 내용이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매니저라든지 운영자가 실시간 가시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재고의 최적화돼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면 제품 손실률도 한 20% 정도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90% 이상 물건을 찾는데 직원이나 매니저가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업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실제 시스템과 창고 안의 물리적인 재고의量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까다로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객 경험 개선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사례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버뉴가 증가한다는 거죠. 실제 고객 만족을 높이게 되면 다시 이 매장을 찾게,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 때문에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솔루션들을 비단 다른 버티컬 마켓, 특히 이제 리테일 쪽에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국내에 있는 다른 파트너 제조사보다 많이 있는데 실제 저희는 사실 그 파트너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 ISP라고 하죠. 그래서 솔루션 프로바이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파트너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각각의 솔루션 파트너나 비즈니스 파트너 분들이 그 활용하고 계시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니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브라의 모든 스토어를 크게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원의 참여도 향상이라든지 재고 최적화, 고객 개선, 경험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서베이에 대한 여러 관련된 서베이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저희 자체적인 비전 스튜드 자료까지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직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제품 손실률, 이렇게 아까 초기에 보였던 슬라이드 외에 실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업무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참여도 향상,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리테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직원에 대한 고용 유지라든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직원 참여도에 관련해서 이제 이쪽 리테일 시장 쪽에 있는 직원의 이동이 얼마 정도 맞다 했더니 2022년 정도에 한 69% 정도가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근무 경험이 이렇게 오래 있지 않다는 거죠. 리테일 현장에서 고객을 인터페이스하는 직원들의 그 근무 연수가 보통 1년에서 2년 그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다. 대부분 한 70% 정도는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럼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야지 사실 그 운영이라든지 그 근무에 대한 그 직원의 이해도, 그다음에 자기의 만족도, 그다음에 업무 성과,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사람이 바뀌게 되면 동일한 걸 또 반복해야 되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또 불필요한 트레이닝 시간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계속 다운그레이드 받게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여서 계속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팩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뭐 이론적인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워라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정확한 근무 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휴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 사실 그 팀 간의 영향들 그래서 자기가 일단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업무 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일반적인 그 순간적인 결정이 아닌 시스템화돼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정해진 규칙의 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팩터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 이제 저희 솔루션들이 좀 있는데요. 작업 관리에 대한 부분들, 태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워크포스에 매니징 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플렉시스라고 하는 그 리테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워크포스 관리 있고 또 태스크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인벤토리 관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솔루션들을 적절하게 유용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형태에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에 대한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중간면에 이제 태블릿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커넥트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근무 중에 굉장히 편하기는 한데요. 메뉴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옵션들이 많아지게 되면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근무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저런 모니터에 바로 연결을 하면 여기에 있는 화면이 모니터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확대돼서 근무자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눈의 피로도 덜 하고 또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이런 솔루션들도 지금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에 대한 부분들, 태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도 하면 거의 업무 완성률 95%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들도 아까 뭐 작업 관리에 대한 부분들, 워크포스 커넥트라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여러분들 현장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보면 핸드폰도 가지고 계시고 또 무전기 갖고 가시는 것도 혹시 가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디바이스를 하나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브라의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그 워크포스 커넥트라고 하는 PTT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1대1 PTT가 가능해요. PTT는 푸시 투 토크라고 해서 예전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워키토키 기능이 있죠?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무선내 와이파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LTE나 5G 환경에서 실제 그 매니저가 자기 팀원들한테 1대1로 무전기, 기존의 핸드폰 통화 말고 무전기 워키토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텍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뭐 워키토키를 한다든지 1대4로 워키토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자기 팀원 5명한테 동시에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워키토키 기능을 1대 N으로 설정해서 하시면 자기 팀원들만 무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까 가장 많이 있었던 그 현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직원들과의 업무들이 겹치지 않게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으면 생산성도 높여지고 또 직원에 대한 그 업무 만족도를 또 개선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베라브레들리라고 하는 미국의 가방 업체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직원에 대한 워크포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했더니 실제 일정 관리, 그러니까 중복된 거나 아니면 반복된 작업을 한 사람이 계속하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서 그 업무 관리를 했더니 진짜 그 비용 절감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한 의사소통이라든지 모임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피지컬하게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솔루션이나 아니면 툴을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과 업무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그 레플렉시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 그 적용된 아까 태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워크포스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인벤토리 관리 툴 이런 것들을 그 리테일에 적합화된, 그래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창고에 대한 이력들을 자동적으로 관리해주고 팀이나 개인별, 업무별, 그다음에 스케줄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업무 일정에 대해서 개인이나 팀이 별도의 미팅을 갖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자동화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재고죠. 애들이 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나 툴들이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100%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 장부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참고상 실제 물리적인 재고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비근에 그런 것 때문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고가 안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리테일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고객이 찾았을 때 물건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있는데 실제 피지컬이 없거나, 근데 피지컬에는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나타나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착오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나 아니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비전 보고서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76%의 고객들이 100명 중에 한 76명은 왔다가 물건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들이고요. 재고 제작화를 위해서는 실제 진열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맞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물건이 빠진 거 있었으면 백엔드 스토어에서 창고에서 빨리 물건을 채워서 고객이 항상 찾는 자리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진열대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위치라든지 수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이 정도 지금 98% 정도 저거의 정확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적으로, 물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 여기에 나온 수치는 그 솔루션이나 매장이나 아니면 판매되는 물건, 그다음에 솔루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통계 내용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그 서베이 자료를 보면 한 98% 정도의 재고 정확성이 향상이 되더라라고 할 수 있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비전 보고서라든지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 서베이 리포트를 보시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재고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 이제 바코드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RFID 솔루션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바코드는 이제 실제 매뉴얼하게 가서 다 찍어야 되겠죠. 찍거나 아니면 어디 뭐 지나가서 읽게 하거나 고정시로 들어야 되겠는데 요즘 이제 창고 쪽이나 이런 쪽 보시면 RFID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예전에 매뉴얼하게 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고정식이나 핸드헬드 RFID 리더기를 보면 뭐 시간 자체가 재고 검사할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이런 일반적인 헬스케어 병원 쪽의 약국에 대한 재고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대한항공 비행기 타시게 되면 의자 밑에 그 구명 자켓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매번 그 비행기에 뜰 때마다 손님들이 내리면 거기 있는 밑에 쇠 밑에 있는 구명 자켓에 대한 시리얼 번호, 유효 기간, 그리고 수량 있는 것들을 다 옛날에 매뉴얼대로 하는데요. 그거 한번 검사하고 확인하고 정보 듣고 다시 백해서 넣는데 비행기 큰 거 한 데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RFID 솔루션으로 거기다 탑재하고 나서는 15분, 20분 안에 해결하고 끝나요. 이렇게 쭉 핸드헬드 해갖고 쭉 읽으면 거기 위치에서 자기가 읽은 비행기 그 우리 좌석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RFID를 이렇게 예전에는 밑에 의자 밑에 문 열고 꺼내서 시리얼 보고 맞고 유효기간 체크하고 확인해서 패킹해서 다시 넣고 타서 이거를 지금 한 그 비행기 좌석수만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RFID 기록에 한 번만 읽으면 자동적으로 체킹이 되어 있고 리딩이 안 되는 것들 틀린 것들이 알람이 뜨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에 끝나니까 그 직원의 만족 엄청 좋아졌고요. 측정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그런 솔루션들이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로드로 굉장히 줄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만족도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재고에 대한 사람의 휴먼 에러라고 하죠. 자기가 받은 걸 두 번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에러가 없애서 재고에 대한 정확성도 높이고 직원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런 솔루션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쪽 위치 정확성 이것들 좀 이제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렌즈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RFID 솔루션 외에 저기 스마트 렌즈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조 라인에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 팩토리를 리테일로 연장시켜놓은 솔루션이 스마트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구글의 아마존 뭐 이런 솔루션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안 가지고 가고 물건을 지금 그냥 나가면 자동 결제를 하는 솔루션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실제 대부분 엄청나게 그 위에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플래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리포트하고 실시간으로 반응 관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라인 고객이 있는 데 말고 그 고객이 상품에 대한 그 백엔드라든지 시스템까지 리얼타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 피핑이 됐었을 때 어떤 제품이 A 성과 몇 번에 있는 피핑이 됐고 지금 재고가 몇 개가 있고 몇 개 있으면 빠져야 되니까 20분 있다가 다시 수급이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쪽인 포커싱 제이는 제가 스마트 렌즈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미국에서 월마트를 대상으로 특정 전체적으로 월마트에 조정한 건 아니고요. 뉴욕 부분에 있는 월마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솔루션 관제위원들이 가서 진짜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뭐 100%는 아닌데요. 실제 그 불실되거나 잊어버리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건 직원이 자기가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업무용으로 쓰는 것들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고 정리하다가 어디가 높았는지 갑자기 전화 걸었다고 자기가 어디다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거 찾으러 가는데 또 시간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만약에 분신을 했을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 외에 디바이스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가 굉장히 편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죠. 근데 배터리가 이제 다 돼서 떨어지게 되면 얘 어디에 제품 차에 끼어 있다든지 창고 뒤쪽에 어디 의자 밑에 있다든지 이랬었을 때 확인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도 이제 저희 지도 앞 이 배터리 보면 자체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파워가 다 돼서 꺼지더라도 블루투스 비컨을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를 가지고 출고를 가게 되면 근처에 있는 디바이스가 진짜 알람을 띄워줍니다. 여기 디방 메타 안에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띄워줘요. 좀 더 가까이 가면 시그널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찾을 수 있게. 그래서 배터리 전원이 다 나가더라도 디바이스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 디바이스 트래커라는 거고, 그건 이제 고객에 대한 일반 상품이 아니라 업무적으로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이슈가 생겼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 브라질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한 97%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한 98% 정도 되는데 1% 정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97%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품을 고객이 구매하거나 반품하거나 구매된 걸 취소했었을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백워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AS 부분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재고 최적화를 하게 되면 취소 품목에 대한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또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취소 품목이 75%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 76% 취소된 거를 취약거리를 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리소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른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백워드에서 그만큼 반품이라든지 취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로에스하고 푸드라고 하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고객에 대한 만족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보다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 서베이 해보고 가격 분석해보고 그리고 쇼핑하시죠. 그래서 실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고객에게 적절하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정보 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오히려 더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까다로운 고객들에 대한 응대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데 66% 저희 서베이 스테이들을 보면 현장에 그런 리테일 근무자들이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태블릿을 가지고 고객을 응대를 하게 되면 고객이 받는 입장은 어떤 게 있냐면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실제 나의 유용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더 그 직원들한테 신뢰감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말로 계속 고객에 대해 응답하거나 전화하는 것보다도 태블릿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여부를 창고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태블릿을 보면서 지금 사이즈가 고객이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시간에서 태블릿을 보여주게 되면 그 매장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직원에 대한 인상 자체가 고객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다시 와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한 66%의 고객이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장착을 한 직원들이 있는 매장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매장들이 다른 매장에 비해서 레버뉴라든지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보면
요새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여기 보시면 좀 보피스라고 하죠. 바이 온라인, 픽업 인 스토어.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고 실제 매장 가서 자기가 물건을 받는 거. 또 컵사이드 피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그 햄버거 가게 가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시죠. 그래서 매장 들어가지 않고 그 드라이브 이렇게 가면 내가 주문한 거 그냥 받아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것처럼 자기가 구매한 물건을 컵사이드 피킹이라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같은 패턴이 있는데 매장 안 들어가고 그 길로 가면 직원이 내가 매달 며칠 그 주문한 걸 가지고 내가 그 차 들어가면 알람이 떠지고 그걸 가져가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도 요구하는 게가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일부 사이트에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추세가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조금씩 더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경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테일에서 여러분들 그 물건 사시고 가장 그 짜증나고 괴로운 게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대부분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쇼핑센터나 아니면 그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 사시면 카트에다 엄청 넣고 다 그거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물건 다 사고 내 계산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많은 솔루션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퍼스널 쇼퍼라고 있습니다. 퍼스널 쇼퍼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국내 이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이런 쪽에 지원을 했었던 솔루션인데 참고로 유럽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매장 들어가서 보면 카트에 저희 같은 그 퍼스널 쇼퍼라고 하는 그 바코드처럼 생겨 있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물건을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내역들을 그 바코드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돼요. 스캔하고 물건을 카트에 담거나 아니면 카트를 안 가지고 그냥 이 그 모바일 디바이스만 가지고 가셔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바코드만 찍으시면 돼요. 계속 찍고 수량 체크해서 놓고 하고 나중에 그 결제하시면 전체 금액 수량 확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자기 그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되고요. 그 내용은 따로 패키징 해가지고 집으로 배송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건한 거 그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데 줄 서서 기다려서 산 거 다 빼서 바코드 있고 다시 넣어서 차에 다시 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바코드 찍고 거기서 결제하시고 그냥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좀 퍼스널 쇼퍼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보시면 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서 근데 사람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 구매도 좋지만 실제 가서 물건을 피지컬하게 만져보고 보고 사는 거에 대한 만족도도 또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온라인 몰만 운영하는 회사보다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한 거하고 오프라인 구매한 거를 항상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거기서 동시에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서베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예전에 저희가 무슨 O2O라 그러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지금은 크게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을 짓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테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비즈니스가 영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가정용 인테리어 회사인데 로우스라고요. 미국에 가서 가시면 종종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실제 그 고객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직원들이 그 물건 그 작자작의 인테리어 소품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 수급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바빠요. 막 거기 뭐 좀 사고 있으면 그 모자르면 갖다 놔야 되고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막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시스템에서 확인해서 하나씩 읽으려고 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몸이 입체적으로 피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솔루션 등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고객하고 직원이 이제 구매하는 고객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고객이 원했던 제품 외에도 추가로 제안을 하거나 더 좋은 솔루션이나 아니면 더 다른 제품에 대한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레버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유래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실제 여기에서도 그 슈너커라고 하는 슈퍼체인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객에게 그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지금은 그래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손님은 그냥 거기까지 우리 뭐 다른 많은 일반적인 고객을 중심으로 셀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나 솔루션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마저도 우리 그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IT 기술이라든지 솔루션을 통합한 쪽으로 많이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물건을 사고 나서 그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됐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고객 응대할 시간이 없었었는데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을 갖고 응대할 수 있는 시간이 늘려난다는 것,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그 제안이라든지 솔루션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만족도도 높이고 또 전체적인 생산성이나 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100%가 뭐 시스템하거나 뭐 AI, 인공지능 다 나오고 있지만요. 실제 사람하고 그 비즈니스나 솔루션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솔루션을 구성을 해야지 지금 뭐 하나에 대한 팩터를 가지고 전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리테일 쪽은 고객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워라밸을 맞추고 또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성한다는 게 또 계속 또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지구라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는 하드웨어적인 프로덕트,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태스크 관리라든지 워크포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파트너 에코시스템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췌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고객 응대라든지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지브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던 스토어라고 굳이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실제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실제 내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캡처 요 엣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업에 있는 근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직원의 그 만족도, 자기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생산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직률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키로 작용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뭐 재고에 대한 문제라든지 직원의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만족도는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식구에 대한 게 개런티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스템이나 인프라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 지브라가 예전에는 이제 바코드 프린터라든지 산업용 PDA라든지 RFID라든지 아니면 고정식이라든지 비전 쪽에 이런 하드웨어 오리엔티드된 회사였었는데 지금 이제 2020년 정도 되면서 저희가 아까 같은 레플렉시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총괄해서 고객이 원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테일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문제들, 재고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고객 응대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브라의 모든 스토어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지브라를 여러분들이 또 업무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으면 이런 리테일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손쉽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또 업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지브라 모던 스토어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